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정말로 사로잡을 수 있을까? 특히 중년 여성처럼 삶의 경험이 풍부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명확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간단한 방법으로는 접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매력이나 화려한 말솜씨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년 여성들은 이미 그런 거칠애를 넘어서는 깊은 통찰과 진정성을 구분할 줄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감정을 파고드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감정을 파고든다 라는 말이 처음엔 조금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감정을 파고든다는 게 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간단히 말해 사람의 마음속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에 다가가는 기술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 즉 진짜 나를 꺼내어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과 밥을 100번 사주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통화는 딱 한 번이면 그걸로 끝입니다. 감정을 파고들어서 그녀의 마음을 딱 한 번만 건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죠. 그렇기에 하룻밤에 모든 걸 다 허락하고 맡기는 여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여성들은 원래부터 그렇게 쉬운 여자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남자가 어떻게 그 여성의 감정을 깊숙하게 파고들어서 건드렸는지에 따라 달려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연다는 겁니다. 중년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특별히 대단하거나 값비싼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정말로 이해하고 마음 깊은 곳에 감정을 공감해주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그럼 감정을 파고들려면 내가 뭘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해? 혹은 그게 가능하긴 한 거야? 그 답을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잘 보이는 방법을 알려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더 진실하며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4가지 중요한 단계를 거치게 될 겁니다. 첫째, 상대를 맞춤형으로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그녀의 삶의 방식은 어떤지 세밀히 알아내야 합니다. 둘째, 그녀의 감정을 파고들기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신뢰를 쌓고 방어를 낮추는 작업이죠. 셋째, 본격적으로 그녀의 감정을 파고드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감정을 공유하고 그녀의 깊은 이야기를 꺼내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고 기회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4가지 단계를 하나하나 배워나가다 보면 당신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준비되셨나요? 이 여정을 함께하며 중년 여성의 마음을 뺏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알아가 보죠. 오늘은 단순히 무언가를 배우는 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깊이를 느끼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혹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우선 그 사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이름이나 취미를 묻는 걸 넘어서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무엇이 그녀를 움직이게 만드는지까지 깊이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년 여성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이들은 피상적인 대화나 표면적인 관심에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녀를 분석하고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볼까요? 상대방의 말을 관찰하라. 대화는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관심사, 가치관, 심지어 숨겨진 감정까지 드러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녀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나 주제를 유심히 들어보세요. 상대방의 말에는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정보들은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당신에게 아주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그녀에게 접근하기 전에는 최대한 많은 정보가 필요해요. 맞춤형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정보를 미리 습득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마음을 뺏기는 건 사실 별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알고 있나 싶을 정도의 마음만 들면 뭔가 특별하게 생각해요. 운명의 남자인 줄 알고 쉽게 착각을 하기도 한다고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하고 놀라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이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관찰하면서 대화를 끄집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대화가 오갈 수 있겠죠. 그녀가 요즘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를 좀 겪고 있어서 고민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이건 그녀의 삶에서 아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런 경우 대답은 단순한 공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정말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저도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참 고민이 많았었어요. 이처럼 그녀의 대화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를 찾아내세요. 가족, 직업, 건강, 취미 등 어떤 것이든 그녀가 자주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녀의 중심 관심사입니다. 이 관심사는 분석의 핵심이 됩니다. 자, 깊이 있는 대화를 상대에게 끄집어내고 싶다면 일단 공감의 신호를 날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붙잡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나랑 아무 관계가 없고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가고 잘 통하는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어 있어요.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공감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대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감의 발판을 먼저 마련하는 게 중요해요. 밑바탕을 깔아놓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녀와 최대한 비슷한 감정이나 경험을 던져야 합니다. 유사하고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생각되게 만들어야 해요. 만약 몸이 아프다고 하면 최근에 병원에 가서 고생했던 이야기를 던지면 되고요. 돈으로 힘든 경제 상황이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이야기를 같이 나눠주면 돼요. 사람이 참 간사해서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맞춤형 작전을 펴실 때 일단 동질감을 줄 수 있도록 정보를 많이 듣고 공감의 문을 잘 열어놓으세요. 여기서 그치지 말고 그녀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해요. 사람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자신을 드러냅니다. 중년 여성의 경우 그녀가 어디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녀가 즐겨하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운동, 독서, 요리, 봉사활동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녀가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카페, 공원 혹은 특정 모임? 행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주 하는 활동은 그녀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매주 독서 모임에 참여한다면 그녀는 지적 성장과 사회적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한다면 그녀는 건강과 평온함을 소중히 여길 겁니다. 사람이 그냥 하는 건 절대 없고 다 무의식 중에 자신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의 무의식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관찰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심리가 행동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행동을 통해서 유추를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야기를 하다가 저녁마다 맥주 한 잔씩 즐긴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시다. 밤마다 맥주를 먹는다는 행동은 기분 전환이라는 게 아닙니다. 행동 패턴이 매번 반복되는지를 확인하면 그 사람이 공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하루의 마무리를 맥주로 지내고 있다고 하면 뭔가 채워지지 않는 밤을 달래는 의미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외로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는 거죠. 또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일 수도 있죠. 행동을 파악하면서 질문을 던져나가면 생각보다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녀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관찰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까지 유추를 해봐야 해요. 그렇게 돼야만 그녀를 위한 맞춤형 전략을 제대로 짤 수가 있죠. 그녀의 가치관을 분석하는 것도 생각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가치관은 단순한 말이나 행동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그녀의 삶의 원칙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그녀의 진짜 마음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질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유도하세요. 예를 들어, 요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같은 열린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녀가 대답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가족, 안정, 성취 같은 단어들은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나타냅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해서 그것에 알맞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어요. 안정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경제적 안정을 우선으로 생각할 것이고 돈이 많고 안정적인 남자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겠죠. 또 반대로 가족이나 자녀라고 한다면
자녀에게 훌륭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남자를 찾고 있을 수도 있고요. 딸에게 받는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을 공략하는 게 편한 거죠. 선물을 준비한다거나 그 자녀의 마음을 얻으면 생각보다 일이 쉽게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알면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정말 수월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그녀의 감정적 반응을 읽어보세요. 말과 행동을 넘어선 감정적 반응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화 중 그녀가 어떤 주제에서 더 밝아지고 어떤 주제에서 조금 조심스러워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어떤 이야기에서 웃음이 나오는지 혹은 말투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지를 관찰하세요. 반대로 어떤 주제에서 말이 짧아지거나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지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감정적 반응은 그녀가 즐거움을 느끼는 것과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신호를 바탕으로 대화 주제를 조율하거나 그녀를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분석이 끝났다면 그 정보를 그냥 가지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혹은 고민하는 것에 맞춰 행동하고 대화해야 합니다. 상대를 분석한다는 건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닙니다. 그녀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녀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첫 단계입니다. 이 분석은 그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열쇠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맞춤형으로 상대의 마음을 얻어가는 과정을 소개해 볼게요. 감정을 파고들기 위한 사전 작업.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대화를 할 때 당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고, 반대로 상대방이 겉으로만 대화하는 것 같으면 더 말하기 싫어지잖아요. 감정을 파고들기 전에 필요한 건 바로 상대가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에요. 이 단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대화도 표면적인 수준에서 멈추고 말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끼고 마음을 열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게요. 일단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주는 태도가 중요해요. 먼저 상대방이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정말로 궁금해하네 라고 느끼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이건 말로만 그렇군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몸짓과 눈빛에서부터 상대방에게 관심을 드러내야 해요. 제대로 반응하려면 눈을 보고 반응을 해줘야 해요.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눈을 자연스럽게 바라보면서 반응을 보여주세요. 정말요? 그랬군요. 같은 짧은 말로도 충분해요.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거나 미소를 짓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상대방에게 아, 이 사람은 내가 하는 말에 진짜 관심이 있구나 라는 믿음을 심어줘요. 작은 디테일에 주목하면서 놓치지 않으면 기억이 더 오래 남아요. 상대가 대화 중에 지나가듯 한 말을 기억해 두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어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작은 상을 받았어요. 라고 말하면 나중에 아이 상 받은 거 축하드려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디테일이 쌓이면 상대방은 당신이 정말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상대의 감정을 건드리려고 하면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어야 해요. 당신이 그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면 당신이 모든 행동이 그녀의 감정과 마음을 건드리게 되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가 꿈쩍하지 않는 이유는 그녀에게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거죠. 중요한 건 그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려면 누구보다 그녀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그녀의 말을 많이 들어주고 그녀의 상황을 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모두 그녀에게 끄집어내려고 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녀가 당신을 편하게 생각해야 하고 당신에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말하고 싶은 상대가 되려고 하면 상대에게 관심을 갖고 귀를 쫑긋 세우고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해요. 그렇게 해줘야만 상대가 말하는 재미가 생기고 당신을 찾게 되거든요. 사실 진짜 내 말을 재미있어 하고 즐거워하는 상대가 생기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특히 여자들에게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대부분의 남성들이 힘들어 하는 일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관심의 경청을 꼭 보여주셔야 해요. 그 다음으로는 신뢰를 쌓기 위해 일관성을 보여주세요. 사람은 일관성 있는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신뢰를 느껴요. 중간에 갑자기 태도가 바뀌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다음에 같이 얘기해요.
이따가 다시 연락할게요. 같은 말도 한 번 했으면 꼭 지켜보세요. 약속을 지키는 작은 행동이 신뢰를 만드는 큰 시작이에요. 한두 번 잘 챙기는 것보다 꾸준히 챙기는 게 더 중요해요. 가끔씩 안부를 묻거나 사소한 대화를 이어가는 것도 좋아요. 요즘은 어떠세요? 같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또한 대화를 할 때 그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어주세요. 상대방이 마음을 열려면 우선 대화 자체가 즐겁고 편안해야 해요. 긴장하거나 부담스러운 분위기에서는 감정을 나누는 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주제로 시작하는 게 좋겠죠? 너무 무겁고 진지한 이야기를 바로 꺼내기보다는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해보세요. 날씨나 취미, 최근의 소소한 일상 같은 이야기들이 좋아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보면 상대가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할 거예요. 너무 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리듬에 맞추면서 단계를 맞춰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화 중에 상대가 말하는 속도나 분위기에 맞춰보세요. 상대방이 천천히 말한다면 나도 조금 속도를 줄이고 상대방이 밝게 웃으며 이야기하면 나도 그 에너지에 맞춰주는 거예요. 대화의 리듬을 맞추면 상대가 더 편안함을 느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말을 할 때는 공감을 통해 상대방의 방어의 장벽을 낮춰야 해요. 상대방의 마음을 열기 위해선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네 라는 느낌이 중요해요. 공감은 그 감정을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대화 중에 상대가 기쁘게 말하는지 아니면 조금 우울하게 느껴지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에 공감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렇게 힘드셨겠다. 그게 정말 기뻤겠어요. 같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가끔 상대방이 힘든 이야기를 꺼낼 때 바로 해결책을 주려고 하면 오히려 방어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이럴 땐 먼저 그렇게 느끼는 게 정말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라고 공감의 말을 전하세요. 상대방이 충분히 자신의 감정을 나누게 된 뒤에 조언을 건네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이 사람은 나를 진짜로 생각해 주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작은 행동을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 대화 중에 상대가 목이 마를 것 같아 보인다면 물 한 잔을 꺼내는 거예요. 상대가 바빠 보일 때 먼저 제가 이거 대신 해드릴게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편안함과 신뢰를 느끼게 돼요. 이 남자는 이렇게 사소한 것도 신경을 쓰는구나 하고 감탄하게 됩니다. 딱 신뢰가 쌓이고 감탄을 하게 되면 존경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남자를 존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이미 게임은 끝나 있어요. 이 여자는 당신에게 모든 마음을 주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상대방과 어느 정도 신뢰가 쌓였을 거예요. 그녀도 이 사람은 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구나 라고 느끼기 시작했을 거고요. 그럼 이제 감정을 본격적으로 파고들 단계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질문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자신의 진짜 마음, 깊은 감정을 나눌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닿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적절한 질문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보세요. 감정을 파고드는 첫걸음은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질문이라고 해서 무작정 물어보는 건 효과적이지 않아요. 질문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로 열린 질문을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요즘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하세요? 처럼 대답의 폭이 넓은 질문을 해보세요. 이런 질문은 상대방이 스스로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게 도와줘요. 반대로, 좋아요, 싫어요 로 대답할 수 있는 닫힌 질문은 대화를 깊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과거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질문도 좋은 질문 중에 하나죠.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어요? 혹은 그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같은 질문은 상대가 자신의 감정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과거의 감정을 꺼내는 건 현재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데 훌륭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가볍게 시작해서 깊게 들어가는 겁니다. 대화의 초반에는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어떤 취미를 좋아하세요? 같은 질문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그 취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처럼 점점 깊은 질문으로 이어가 보세요. 대화를 나누면서 대화에서 그녀의 감정을 읽어보세요. 질문을 던진 후에는 답변 속에서 그녀의 감정을 읽어내는 게 중요해요.
사람은 대화 속에서 감정을 드러내기 마련인데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그녀가 어떤 주제를 이야기할 때 말이 빨라지거나 목소리가 밝아진다면 그것은 그녀가 그 주제에 대해 기분 좋게 느끼고 있다는 신호예요. 반대로 말이 느려지거나 한숨 섞인 톤이 나온다면 그건 무언가 고민이 있거나 어려운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녀가 어떤 이야기를 하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면 그때 정말 좋으셨겠어요. 라고 반응해 보세요. 혹은 조심스럽게 우울한 이야기를 꺼낸다면 그건 정말 힘드셨겠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처럼 공감을 표현하세요. 상대방의 감정을 파고들기 위해선 자신의 감정도 적당히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일방적으로 상대의 이야기만 듣다 보면 그녀는 이 사람은 나를 캐묻기만 하네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녀가 힘든 경험을 이야기했다면 당신도 비슷한 상황에서 느꼈던 감정을 살짝 꺼내보세요. 예를 들어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그때 정말 답답했어요. 그런데 그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도 더 깊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용기를 얻게 돼요. 감정을 드러내되 주제의 중심은 그녀로 남기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하는 건 좋지만 대화의 중심이 당신에게 쏠리면 안 돼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라고 말한 후에는 다시 그녀의 이야기로 돌아가야 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서 대화를 이어가세요. 대화 중 간접적인 감정 확인 방법을 사용하세요. 때로는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땐 간접적으로 감정을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같은 질문은 상대가 그때 느꼈던 감정을 돌아볼 기회를 줘요. 가끔은 본인 이야기가 아닌 제3자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 대화를 이어가기도 좋아요. 제 친구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그때 정말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혹시 비슷하게 느끼신 적 있으세요? 같은 식으로요. 또 중요한 것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대화 중 잠깐의 침묵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꼭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때로는 침묵이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더 깊이 생각하거나 정리할 시간을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침묵이 길어지면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기다릴게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말은 상대방이 압박감을 느끼지 않게 도와줘요. 침묵 후에는 그녀가 편안하게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부드럽게 리드해보세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셨어요? 같은 식으로요. 감정을 파고드는 건 단순히 질문을 많이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읽고 공감하고 적절히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연결되는 대화를 만들어야 해요. 이제 그녀와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신뢰도 생겼고 감정적으로도 깊이 연결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어요. 결정적인 순간을 제대로 잡아내고 그걸 기회로 바꿀 준비가 되셨나요? 결정적인 순간은 그냥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포착할 수 있는 눈과 기회로 만드는 행동이 필요해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려면 감정의 변곡점을 주목하세요. 사람의 감정에는 항상 변화가 생겨요. 기쁜 순간, 고민에 빠진 순간, 혹은 감동받는 순간 등등 감정의 변곡점은 상대방이 마음을 열 가능성이 가장 높은 때예요. 이 변곡점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녀가 좋은 소식을 전했거나 무언가 성취를 이뤘을 때가 대표적이에요. 예를 들어 그녀가 아이 성적이 올라서 너무 기뻐요. 라고 말했을 때 단순히 축하드려요. 라고 끝내지 말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노력하셨을지 느껴져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라고 말하며 감정의 폭을 넓혀주세요. 반대로 그녀가 어려움을 토로했을 때는 당신의 진정성을 보여줄 기회예요. 그렇게 힘드셨군요. 혹시 제가 도울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말하며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줘보세요. 이런 순간은 신뢰를 더욱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그녀가 당신의 작은 행동에 고마워하거나 감동했을 때 그 감정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세요. 예를 들어, 별거 아닌데 그렇게 좋아해 주시니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이런 순간을 더 자주 만들고 싶네요. 라고 말하면 그녀에게 특별한 감정을 심어줄 수 있어요. 두 번째, 타이밍을 잘 읽어야 기회가 생겨요. 결정적인 순간을 기회로 바꾸려면 언제 행동해야 할지 아는 능력이 중요해요.
잘못된 타이밍에 나서는 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상대방이 편안하게 말하고 마음이 열려있는 순간이 행동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예를 들어 그녀가 과거의 아픔을 이야기하며 지금은 그때보다 나아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신 걸 보면 정말 강한 분이세요. 그 모습이 존경스러워요. 라고 칭찬하며 그녀를 인정해 보세요. 감정적으로 고조된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그녀가 웃음을 터뜨리거나 감동으로 눈가가 촉촉해지는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다가가세요. 이런 순간을 함께해서 정말 행복해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기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며 그녀와의 연결을 확실히 다지는 거예요. 세 번째, 작은 행동으로 확신을 주세요. 결정적인 순간을 기회로 만드는 데는 말뿐 아니라 작은 행동이 큰 역할을 해요. 행동은 상대방에게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확신을 줍니다. 그녀가 말한 소소한 취향이나 관심사를 기억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책 제가 찾아봤는데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그녀는 당신이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그녀가 피곤해 보일 때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겠어요? 라고 물어보거나 손에 무거운 짐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들어주는 행동 같은 사소한 배려는 큰 감동을 줄 수 있어요. 네 번째, 결론으로 이어지는 말을 준비하세요. 결정적인 순간을 기회로 만들려면 대화의 마지막도 중요해요. 그냥 끝내지 말고 그녀가 다음을 기대하게 만드는 말을 남기세요. 계속해서 그녀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다음 만남으로 연결하는 것은 필수적인 행동이에요. 오늘 이야기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번엔 더 좋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다음 만남을 약속하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저도 참 행복해요. 이런 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감정을 표현하며 대화를 마무리하세요. 이런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어요. 이제 중년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에 대해 꽤 많은 것을 이해하셨을 거예요. 상대를 분석하고 신뢰를 쌓고 감정을 파고들고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는 것까지 사실 이 모든 과정은 대단히 특별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소한 관심과 진심 어린 행동에서 시작된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 어떻게 행동할지예요. 이 글을 읽고 나서 좋은 정보네 하고 끝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서툴 수 있어요. 상대방의 반응이 기대와 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괜찮아요. 연습을 통해 점점 더 나아질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상대방의 관심사를 하나만이라도 더 알아내려고 노력해 보세요. 대화 중에 조금 더 귀 기울이고 작은 디테일에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을 만날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진심을 표현해 보세요. 어떤 일이든 처음엔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천과 반복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눠주세요. 이 부분이 정말 좋았어요. 라는 피드백도 좋고 이건 좀 더 알고 싶어요. 라는 질문도 환영이에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 저도 더 좋은 팁과 조언을 준비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실질적인 팁들을 계속해서 공유할게요. 함께 성장하며 나아가는 그 여정을 기대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실 준비 되셨나요?